네, 저희 항상 시청 전에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렇게 한 번씩만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김조교가 이 방송을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힘이 되는 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두 다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만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제 경기 시간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왜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 여기에는 시간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교하게 의견을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스터디방,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이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경기 시간과 스터디방에서 의견을 드리는 이 시간 차이를 최소화해서 정교하고 건전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의견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희 반복돼서 나오는 질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1대1 채팅 링크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고 아니면 그냥 바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창원 LG 대 안양 정관장. 이번 경기 창원 LG의 구조적 농구와 안양 정관장의 개인 기량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엔 에릭과 오브라이언트의 골밑 싸움이 치열하겠지만 이 창원 LG가 이 정인덕의 외곽을 활용해서 수비를 넓히면서 안양 정관장의 체력을 갉아먹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승부처인 3쿼터 이후 창원 LG가 최영찬과 유기상 중심의 스몰 라인업으로 전환하면 하이포스트 커린 동시에 동선에 발 느린 오브라이언트와 안양 정관장의 수비진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박지훈의 속공도 창원 LG의 빠른 수비 전환에 막힐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반 공간 설계와 체력 우위를 점한 창원 LG가 승기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창원 LG의 승리 함께 의견을 드리면서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KCC 대 서울 SK 경기입니다. 이번 승부 단순한 화력 대결이 아니라 누가 먼저 공간을 선정하느냐 이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부산 KCC는 윤기찬과 쇼롱을 앞세워서 프리로테이션 수비로 상대의 패스 루트를 미리 차단하는 데 능하고요. 최정강이 스크린과 핸드오프를 활용해서 틈을 만들면 곧바로 쇼롱의 롤인이나 킥아웃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액션이 매우 위협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서울 SK는 오세근과 그 다음에 먼로의 요련함이 돋보이지만 템포가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빅맨들의 백코트 속도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KCC의 예측형 디펜스가 오재영과 먼로의 스크린 이후 선택지를 미리 좁혀버린다면 서울 SK의 공격은 더욱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장악하는 부산 KCC의 수비와 트랜지션 전개가 홈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부산 KCC의 승리 의견을 드려보면서 부산 KCC의 프렌이 뜬다 그러면 강하게 의견을 드리면서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대 KB스타즈입니다. 이번 승부 골밑 장악력과 체력적 우위가 승패를 가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KB스타즈는 하나은행보다 하루 더 휴식하면서 얻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까지 강한 수비 압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카이와 박지수의 유기적인 픽앤롤 플레이는 하나은행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고요. 홍윤아가 공격 리바운드로 세컨 찬스를 더하면 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은행
이이지마의 외곽포와 지난해 골밑 수비로 버티려 하겠지만 특정 선수의 쏠린 공격 루트, KB 스타즈의 로테이션 수비에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진 하나은행의 슛 성공률이 낮아지는 반면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이 KB 스타즈의 인사이드 케미스트리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결국 휴식 이점과 탄탄한 골밑 구조를 갖춘 KB 스타즈가 리바운드 우위를 점하면서 승기를 점할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KB 스타즈의 승리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서울 삼성대 고양 소노입니다. 이번 승부 고양 소노의 골밑 장악력과 서울 삼성의 리바운드 약점이 승부를 가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서울 삼성 니콜슨의 외곽 슛으로 맞서겠지만 니콜슨이 밖으로 돌 때 생기는 이 골밑 빈틈, 존슨과 정희재의 하이로우 게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 존슨이 공격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를 독점하면 서울 삼성의 수비 로테이션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재도의 노련한 템포 조절까지 더해지면 서울 삼성 공수 밸런스를 잃고 흔들릴 위험을 보고 있고요. 결국 페인트존을 지배하고 리바운드 우위를 점한 고양 소노가 경기 후반 승기를 찬찬히 잡아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고양 소노의 승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계속해서 축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턴 시드니 대 퍼스글로리 호주 A리그 예상해 봅니다. 이번 경기 창과 방패가 없는 성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뚫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높게 잡았을 때 발생하는 뒷공간 노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타가트 같은 클래스 있는 공격수에게는 이 뒷공간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퍼스글로리의 패닝턴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해주는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중원에서 볼을 뺏긴 후 수비 전환 시 밸런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두 팀의 흐름을 볼 때 퍼스글로리 기회를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이 살아있는 반면에 웨스턴 시드니 실점 후 급격히 무너지는 멘탈리티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퍼스글로리의 승에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퍼스글로리의 승 그리고 퍼스글로리의 프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신 분들은 퍼스글로리의 프렌 정도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이 엔소 그리고 파머 그리고 델랍을 중심으로 빠른 방향 전환과 페넨트레이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충분하고요. 그렇다 보니 전술적인 맥락과 현재 스타일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운 상승을 믿고 크리스탈 팰리스 패 흐름에 기대값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첼시의 승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이 토날리의 탈압박과 전진, 고든의 스피드, 그리고 몰테마드의 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리면서 역습 한 번으로 이번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뉴캐슬의 승 하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핸디 패스하고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아탈란타 대 파르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보시면은 데케텔라이르의 중거리 슈팅 그리고 크리스토비치의 제공권, 에데르송의 압박과 전진 가담을 묶어서 파르마의 느린 마킹 전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제노아 대 볼로냐 경기입니다. 볼로냐, 이 프로일러가 세컨볼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임모빌, 로우의 침투를 살리는 구조 속에서 상대 수비 간격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볼로냐의 승에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배당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예, 오버까지 함께 이번 경기 의견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한다 그러면 본론이 하나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낭트 대 니스 경기입니다. 낭트, 내려앉은 블록과 선수비, 후역수 패턴에 자신이 있고 이 니스의 높은 라인 그리고 느린 풀백 리커버리는 에블린과 엘 아라비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타깃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낭트의 프렌을 가장 안정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면서 이번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미넨글라트바흐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나르테위가 템포를 끌어올리는 순간을 기점으로 운다브와 루엘링이 동시에 침투하면서 속도전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강하게 흔들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슈투트가르트의 승 하나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핸디 패스 하시고요. 언어보도 기준점 애매하게 잡혔기 때문에 패스 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 대 오비에도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전력 차이와 전환 조직력의 격차가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와 침투를 통해 꾸준히 찬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크고요. 바르셀로나 우세를 전제로 한 이 득점 방향 그리고 특히 오버적 기대값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경기 과감하게 이마엔 가실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 좋을 것 같고 핸디 패스하고 똥배당 버리시고 이번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페에노르트 대 헤라클레스 경기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이 우에다, 곤살로 보르지스, 황인범을 축으로 이 박스 안과 밖을 동시에 위협하는 공격 패턴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똥배당 버리시고 1마인 정도 하나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애매한 핸디와 언어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트레흐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입니다. 위트레흐트는 제키엘을 중심으로 한 이 전진 압박의 빈틈을 겨냥하는 역습 패턴과 파포스트 침투를 살린 세트피스 전략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위트레흐트의 승 하나 가져가시면서 이번 경기는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브레스트 대 툴루즈 경기입니다. 브레스트 중원에서의 압박과 인터셉트 그리고 짧은 역습 전환을 통해서 상대 빌드업 실수를 곧바로 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브레스트의 1프렌 안정적인 의견 가져가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경기는 혹시나 배당 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툴루즈 오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스 대 리옹 경기입니다. 메스 강등권이라는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번 경기에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스가 압박 타이밍과 타이밍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살려서 리옹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프렛 강등권이라는 변수 고려했을 때 1프렛 안정적인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번 경기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파리 FC 대 앙제 경기입니다. 파리 FC는 수비적으로는 5백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카마라를 축으로 한 전진 드리블 그리고 2선 침투 패턴으로 페널티 박스 앞에서의 수적 우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파리 FC의 승 하나 정도 가져가시면서 이번 경기 오버까지 3모 정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스날 대 맨유 경기입니다. 아스날 전술적인 완성도는 높지만 챔피언스 리그 일정 여파로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맨유는 캐릭 체제에서 조직력을 다시 다듬었고 은베모의 득점력과 쿠나, 브로노의 연계를 앞세워서 적은 찬스로도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조금 안정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맨유의 1불엔 강하게 의견 드려볼 만한 배당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 대 퀼른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 휠러, 에게슈타인을 축으로 전술 밸런스와 체력 유지력이 안정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강점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승점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 하나만 가져가셔도 괜찮은 조합 나올 것 같고요. 핸디 패스하고 이번 경기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은 유벤투스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와 나폴리는 모두 수비 조직과 전환에서는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충분한 속도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두 팀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승부보다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하는 무승부에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면서 배당 가져가실 안정적인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나폴리 풀엔 가져가시고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소시에다드 대 RC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투리엔티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 그리고 빠른 역습 패턴을 통해서 빌드업 초반이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그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소시에다드의 승점 3점에 기대를 해보면서 핸디 패스하고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AS 로마 대 AC 밀란 경기입니다. AS 로마 대 AC 밀란. 발음 죄송합니다. 이번 경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AS 로마는 퍼거슨과 마니코네를 축으로 한 중앙 패턴, 그리고 AC 밀란은 필프루크와 폴리식, 로프스터스 치크의 스위칭 패턴에 의존하는 구조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준비된 플랜 A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전술적인 실험보다는 익숙한 루트를 반복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서 아무래도 두 팀 모두 서로의 강점을 어느 정도 상쇄한 상태에서 단조로운 템포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도 무승부에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서 AC 밀란의 풀엔 안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언더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릴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입니다. 릴, 하랄손을 축으로 한 전진 패스와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 페르난데즈, 그다음에 파르두의 침투까지 더해서 풀린 압박 속에서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릴의 승 안정적으로 의견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아마도 이번 11회차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 대 베티스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변칙적인 전방 압박과 간결한 전환으로 홈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팀이고, 이 베티스는 유럽 원정 직후라는 악조건 속에서 라인 간격과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체력, 심리, 전술, 상성을 모두 합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알라베스 승리에 기대값을 두고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면 1불엔의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까지 드려보면서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오버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오후부터 26일 새벽 경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표토 아카데미 김조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